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6%, 그리고 코스닥은 1.71%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별로였는데 코스닥은 상승이 좀 컸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한 3,100억 원 이렇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2천억 넘는 이렇게 큰 돈을 들고 들어와서 순매수를 했거든요. 보통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했다. 이건 뭐냐면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보면은 일단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산자 물가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 경제 관련 지표들이 전부 다 물가가 안 잡히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이번 주에 발표될 지표들도 이렇게 또 FMC 회의록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물가가 안 잡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는 매파로 다시 돌아서 가지고 그 기간도 좀 더 길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FMC 회의록이 이번 주에 공개가 되면은 지난번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그 상단을 5에서 한 5.25%요 정도 사이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점도표에 그렇게 많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FMC 회의록을 보고서 그 상단이 좀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또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한쪽에서는 이 연준의 긴축이 좀 더 길어지고 또 그리고 기준금리 상단도 좀 더 높아질 거다. 여기에 쪼려가지고 있는 이쪽이 하나 있고, 그럼 다른 쪽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힌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잘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경기가 현재 괜찮다는 거다. 이쪽으로 또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양분돼 가지고 하나는 긴축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좀 두렵다 이쪽. 또 하나는 이것들의 지표들이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경기가 괜찮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긴축에 대해서 걱정, 한쪽은 좀 더 좋게 바라보고 경기가 괜찮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보면은 이쪽이 좀 더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또 어느 한순간에 경기로 초점이 싹 옮겨오게 되면 시장은 싹 날아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의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2월 23일 날 결정이 있는데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하고 기준금리하고 1.25% 차이가 좀 나고, 또 최근에는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또 기준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좁혀야 되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데 기재부에서도 한 며칠 전에 보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둔화됐다 이렇게 침체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고민은 이제 상당하죠. 지금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이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또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 또 놔두자고 하면은 또 외환시장, 이 금리 차가 많이 나니까 채권시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기준금리 올리는 약간 부담을 좀 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연일 정치권에서 또 대통령도 그렇고 이 금융권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남겨 먹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금융권을 좀 압박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이자를 알아서 낮추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이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에서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기준금리 올라가는 게 실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액면상 좀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사람들의 적용받는 금리는 그거보다 좀 낮을 수도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한국은행이 좀 부담을 덜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현재 그 시장은 여러 가지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아서 긴축에 대한 우려로 쪼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지금 경기가 괜찮다는 거다. 이런 데 초점을 맞춘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반갑죠. 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경기 관련해서 좀 팔았습니다. 전기전자, 철강, 화학. 특히 철강하고 화학은 경기 민감 업종입니다. 이쪽을 좀 팔았다 그러면 지금 경기 둔화 쪽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한 업종들도 상당히 많죠. 우리는 이거 그냥 신경 쓰면 됩니다. 그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이런 업종들 우리가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이 이렇게나 많아요. 16개 종목이 됩니다. 종목들 좀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특히 보면은 뭐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들 제법 많잖아요. 다 괜찮습니다. 중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돈이 돌길 마련입니다. 그 돈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재정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은행에서 금리를 이용해서 또 시장에서 이 소비 돈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걸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이렇게 돈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규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한국은행에서 전체적인 돈의 사이즈를 쭉 조절해서 이런 식으로 전체 시장이 돈이 뭐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면 그럼 이 돈이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막 이렇게 제각각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런데 개중에서 자꾸 보면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몰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화살표가 각각의 경제 지표라 하면은 이쪽의 경제 지표들이 좀 과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규제를 만들어 가지고 돈의 흐름을 좀 돌리는 쪽으로 이렇게 서로 사실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은 크게 본다 그러면 그 정부에서는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규제를 통해서 이 돈이 이쪽으로 몰리면 이쪽으로 좀 다른 쪽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또 시장에서 이 소비 심리가 좋지 않다 보면은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서 이쪽으로도 좀 돈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 경제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이 경제 지표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로 전혀 그렇지 않고 다 연결이 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들은 그런 걸 보면서 어떨 때 좀 과열 징후가 일어난다든가 어떤 부분은 좀 침체 어떤 징후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떤 미세적인 뭐 컨트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종목들 괜찮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직은 뭐 침체고 뭐 있지만 차츰차츰 회복되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은 회복에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변곡점 지표에서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 요 위에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고 아래쪽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특히 여기 셀바이오텍 이제 첫 번째 종목인데 이게 13개잖아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요거는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둘 필요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한 그런 시점입니다. 등록해 둬야 됩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파란색은 지금 당장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때는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뜨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고요. 이렇게 떨어지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도 관점이라 보시면 되고,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단기 투자 관점으로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이니텍은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럴 때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이 주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이때 사야 됩니다. 이때는 좀 진짜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서 이제 먼저 나갈 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딱 정리해 두고서 이때 샀다 그러면 뭐 계속 들고 있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첫 차는 놓쳤지만 두 번째부터는 단기 투자 병행해 가면서 매우 높은 성률로 투자를 진행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떴는데,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놓고 이것도 단기투자 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풍산도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되고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이때는 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고 이때는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조심이죠. 파란색은 조심입니다. 이것도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합니다. 오늘 넣은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단기 투자 병행 가능한 좋은 종목들입니다. 물론 현금 흐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여튼 뭐 시장에서는 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경기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다음 주도 노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물가가 안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긴축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공매도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뭐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 이야기들이 끝나면 다시 여기 또 부각을 받겠죠. 우리는 이거 두 개 뭐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마다 형편되는 대로 계속 물량을 모아두는 게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뭐 등락이 아래쪽으로 있고 아래쪽으로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낮아서 살만할 때가 좋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늘로 치솟기 시작하면 이때는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사람이란 게 이틀 전만 해도 아니면 일주일 전만 해도 아씨 만원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2만원 한다 이러면 이거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이 왔다 갔다 할 때 이때가 그래도 좋은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